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무겁고 생각은 자꾸 과거로 흐르고 마음은 이유 없이 텅 비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 뭘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거창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저 스스로가 내 안에서 서서히 꺼지는 기분. 한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 열심이 지금 돌아보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무너짐들이 서서히 쌓이고 어느 날 문득 일어나고 싶지 않은 아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지나가는 법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무너짐 속에서 나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 무너짐은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약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모든 걸 잘 해낸다고 해서 늘 튼튼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지속된 피로와 상실, 외로움 앞에서는 조용히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런 상태를 허무주의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상태. 불교도 비슷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집착이 놓이면서 남는 건 고요함이 아니라 허전함일 수 있다는 것. 이 두 철학은 모두 이 무너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삶이란 본래 고통스러운 것이고 세상은 애초에 영원하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남이 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다시 만드는 방식으로.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초인이라는 존재를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니체가 말하는 삶의 힘입니다. 불교도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걸 붙들려고 하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고. 그러니 놓으라고. 그 집착을 놓고 나면 비로소 고요한 평온이 찾아온다고. 이 둘의 말은 다르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에 너무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주 누군가의 말에 기대려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물론 그런 말이 그 순간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다시 세우는 건 그 말이 아니라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래,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다시 살아야겠구나. 이 한마디는 누가 대신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무너짐 위에 다시 삶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삶의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삶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늘 불완전하고 항상 어딘가 어긋나 있으며 때때로 그 어긋남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여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무너진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후회로 가득 찼던 시선이 이제는 이쯤에서 멈춰야겠구나라는 결단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절하는 작은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무너진 채로 있는 자신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무너진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겠다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햇빛 아래 앉아보기,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기, 잠시 산책하기, 책 한 페이지 넘기기, 이 작은 움직임들이 당신 안에 힘을 되찾아줍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교사다. 그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새로운 삶을 말할 수 있다.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삶이 무너졌을 때 당신은 그 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힘겹지만 멈추지 마세요. 무너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다시 세워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졌다는 건 삶의 어느 지점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오래도록 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느 날 문득 더는 버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무너짐보다 더 힘든 건 그 이후의 시간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야 할 때 지쳐있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감춰야 할 때 그때부터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무너짐 이후에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입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을 향한 실망은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마저 헛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책임감을 강하게 지녔던 사람일수록 자신이 무너진 상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실패나 멈춤도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니체는 말합니다. 삶에는 의미가 없다. 의미는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의 고통에도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무너짐이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고통 그 자체이면서도 동시에 변화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는 삶의 본질이라고요. 그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외부의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안의 감정 흐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실망,
불안, 허무, 그리고 자책. 이 감정들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건 타인의 시선입니다. 내가 무너진 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괜히 불안해지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은 계속 흔들립니다. 그럴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내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이 감정 역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그런 감정은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실은 모두가 자신만의 싸움을 조용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드러내는가 감추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혼자만 무너진 듯한 감정은 당연한 것이며 그 속에서 자신을 더 다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욕 상실입니다. 무너진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늘 하던 일도 버겁고 좋아하던 것도 시큰둥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의욕이 없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그저 지금은 쉼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고요 속의 회복이라 봅니다. 욕망을 비우고 욕심을 놓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다시 자리를 잡아간다고 말하죠. 니체는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밤을 지나간다. 중요한 건 그 밤 속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이다. 의욕이 없을 때는 그 밤 속에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고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를 가만히 되짚어보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서둘러 회복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빨리 예전처럼 돌아가야지, 얼른 뭔가 해야 해, 라는 압박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회복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느냐보다 어떻게 돌아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조급함은 오히려 회복을 더 늦춥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당신 마음의 속도를 따라가세요. 오늘 하루는 그저 나는 괜찮아질 수 있어라는 한 문장만 붙들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 문장을 하루에 한 번 마음속에 꺼내 읽어보는 것, 그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삶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단단하고 더 자신을 아끼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첫걸음을 잘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무너진 이후의 시간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게 되고 모임에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며 스스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은 누군가에겐 외로움이고 누군가에겐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어떻게 우리 삶을 다시 세워주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너짐 이후에 찾아오는 침묵은 처음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통화하며 속을 털어놨을 테고 친한 사람을 만나 커피 한 잔에 마음을 풀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힘조차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게 되고 스스로를 관찰하게 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관이라 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며 내면의 풍경을 관찰하는 것. 그렇게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에 책임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고립을 미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책임지는 내면의 힘을 강조한 것입니다. 무너짐 이후의 혼자 시간은 자기 돌봄의 시간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차분히 살펴보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하나씩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건 조언도 아니고 자극도 아니며 그저 잠시 멈추어 쉴 수 있는 공간,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걸 정리하게 됩니다. 꼭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더 이상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관계, 억지로 끌고 갔던 일, 지나치게 나를 다그쳤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서서히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힘들었다는 걸 비로소 인정하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무조건 앞을 보고 달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고 무너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삶을 다시 세우는 건 기세 좋게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마음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움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에서 옵니다.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이 한마디가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멈췄을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요 속에서 가장 큰 힘이 자란다.
이 두 말은 지금의 당신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잠시 떨어져 있어도 당신의 삶은 멈춘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조용히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작은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느리지만 아주 깊고 단단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다시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후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더 씩씩했고 조금 더 긍정적이었고 지금보다 삶을 견딜 힘이 충분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절의 자신을 자꾸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예전의 나는 기억 속에서 자꾸만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남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불안했고 걱정했고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 시절을 더 밝고 강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상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예전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잘 되고 있는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는 자만이 진정 자유롭다. 그 길은 남이 만들어주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내가 예전보다 느려졌고 때로는 의욕도 적고 무기력해질 때가 많다 해도 그건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서 필요한 속도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나 역시 계속 변하고 있다면 지금의 나는 그 나름대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깊이 보고 더 오래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지금의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조용하지만 그만큼 내면이 깊습니다. 과거에는 크고 빠른 것이 같이 있었다면 지금은 작고 느린 것 속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지만 지금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습니다. 예전의 나는 성공을 향해 달렸지만 지금의 나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 겪어온 일들, 지켜낸 마음에서 비롯된 아주 귀한 성숙입니다. 이제는 그 성숙함을 스스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예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조심스럽고
더 생각이 많아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지금의 당신이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예전에는 넘겼던 작은 감정의 떨림에도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나이 듦이 아니라 삶의 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 자신에게 충실한 자는 어제의 나를 모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의 나를 그 자체로 수용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 지금 당신은 그 과정을 잘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처럼 살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의 삶이 틀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은 더 조용히, 더 깊이 당신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고, 이 삶은 당신이 만들어낸 고유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무너졌던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의외로 길게 느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크게 울리지 않던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이제는 조금 살아보고 싶다. 그 말은 큰 결심이 아니고 화려한 다짐도 아닙니다. 그냥 다시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용기의 조각입니다. 오늘은 그 작은 조각이 어떻게 다시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다가 조용히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온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깊이 내려가 본 사람만이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있고, 진짜 절망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희망을 마음속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힘이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꺼져버린 것도 아닙니다. 작게, 아주 작게 내 안에서 다시 해보자는 말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가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일상 속 실천이 진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눈을 뜨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는 것, 차분히 밥을 짓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을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회복은 크고 멋진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선택 안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다시 살아내는 힘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힘을 키우는 중입니다. 더는 이전처럼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맞는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날은 의욕이 있고 어떤 날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또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이 모든 감정이 이제는 불안한 게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니체는 삶을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그리며 살아간다고요. 그 그림은 어느 날은 선이 삐뚤고 어느 날은 색이 겹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내 인생이라는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그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여전히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고정된 나, 완성된 나는 없다고요. 늘 변하고 흐르고 깊어지며 살아간다고요. 그 말은 지금의 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그 안에서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비록 천천히 걷고 있지만 그 느린 걸음 속에서 당신만의 호흡과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고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하나면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크게 뛰지 않아도 되고 눈에 띄지 않아도 되고 그냥 조용히 당신답게 당신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삶은 이전보다 더 느리고 더 조용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평온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 이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말을 자신에게 조용히 건네주세요.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